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6부. 완벽한 엄마가 아닌 그냥 엄마는 될 수 없을까? 주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손부터 무릎 위로 내려앉았고 눈은 테이블의 나뭇결 하나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고 ADHD일 수도 있다면서 병원 진단과 약물 치료를 권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무책임한 엄마 같다고 돌려서 말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단호하게 굴다가 애 망치면 네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를 병으로 규정하려는 말들, 그걸 단호히 거부한 뒤 자신에게 되돌아온 무책임하다는 말. 남편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라는 무심한 판단. 그 모든 말들이 지금 그녀 안에서 나는 실패한 엄마인가 라는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박사님, 아이가 장난처럼 말실수 한두 번 했다고,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왜 그걸 병이라고 부르죠? 그게 지금 아이가 겪는 세상에서의 혼란이고 어려움이면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왜 진단부터 하죠? 저는요, 아이가 그렇게까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자기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사도 병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병명부터 붙이고 약부터 먹으라고 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요. 황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잔인함은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품고 있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말을 이상으로 번역하고 불편함을 장애로 처리하고 있는가? 지금 주영 씨는 자기 아이의 상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과정을 병으로 고정하는 사회의 시선에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주영은 조용히 입술을 눌렀다. 제가 무서운 건 아이의 마음을 다 듣기도 전에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는 대화들이었어요. 선생님도 병원도 다들 아이의 언어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표로 정리하고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 그게 너무 낯설었고 슬펐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문제아이 엄마로 규정된 한 여성이 상담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손쉽게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오해하고 낙인 찍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심리상담 사례이다. 김주영은 상담실 문을 열며 자신을 실패한 엄마로 여겼다. 상담이 이어질수록 명확해지는 건 그녀가 실패한 엄마가 아니라 남들이 만든 기준과 틀에 맞추어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현재 그녀 아이 주호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학교의 교사는 아이의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 병명으로 아이를 진단하려 했다. 남편은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만을 요구했다. 상담에서 주영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관련된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요,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처럼 여겨져요. 전문가들은 다 분석하고 수치로 말하죠. 저는 그냥 엄마로 반응했을 뿐인데 그게 무능한 것처럼 보여져요. 황 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주영 씨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에서 정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진단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제 아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황 박사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이 지금까지 감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영 씨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지금 주영 씨는 감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막 당신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 아니라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 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황 박사는 수첩에 한 줄을 덧붙였다. 심리적 독립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삶의 믿음을 자기 욕망에 맞게 다시 써내려가는 결심에서 시작된다. 김주영의 상담일지. 나의 마음을 찾고 아이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 학교의 메시지는 내 아이를 충동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아로, 담임은 나를 무책임한 엄마로 규정하고 있었다. 병원은 ADHD 가능성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직장을 가진 탓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이게 정말 내 삶인가 라는 물음 대신 나는 누구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는가 라는 물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내가 셜록항의 상담실에 다시 앉았을 때 더 이상 나는 누군가의 해석이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저는 그동안 감정에 매달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감정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서 헤맸던 것 같아요. 아이 문제도 남편과의 갈등도 결국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감정에 휩쓸리듯 살아온 거예요. 황 박사는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누구나 자기 믿음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모두 자신이 가진 믿음의 실루엣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의 실루엣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가능한 잊어버리려고 했던 나 자신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타인의 반응이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왔는가이다. 그동안 나 자신의 믿음은 언제나 주변의 시선을 따라 조정되었다. 나는 문제없는 사람, 견디는 사람, 좋은 엄마라는 나 자신의 믿음에 나를 맞추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아이의 문제는 병명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표현되는 과정이다. 나는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넌 병명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나름의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바로 네 마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야. 안타깝게도 지금은 네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잘 모르고 있어. 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너는 정말 너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엄마는 네 마음을 너와 함께 끝까지 찾을게. 그때에는 너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될게. 주말이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이른 아침.
주영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잠에서 덜 깬 몸을 천천히 깨우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 방 안에서 이불을 뒤척이고 있었고 남편은 침묵이 편한 사람처럼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전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나는 지금 내 아이를 문제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그녀의 믿음을 흔들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좋은 엄마란 문제없는 아이를 만든다는 믿음 아래 살았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정작 아이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노력 없이 아이를 잘 길들인 상태에 머무르게 했음을 알게 됐다. 그날 아침, 주영은 조용히 아들 주호의 방문을 열었다. 주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주호야, 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영은 문틈을 잡은 손에 힘을 살짝 주었다. 엄마, 그 선생님 말 듣고 병원 데려갈 거야? 주영은 잠시 가슴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곤 조용히 문을 닫고 아이 곁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주호야, 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엄마는 네가 마음이 힘들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병명이 아니라 그냥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아이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잠시 뒤 주호는 낮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친구가 내 이름 이상하다고 놀렸어. 근데 선생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어. 내가 속상하다고 했는데도 그냥 수업 계속 하자고 했어. 그 말에 주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이 나왔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아이의 마음이 길들여지기 전의 목소리로 들려왔다고 느꼈다. 그 순간 주영은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엄마, 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믿게 해주는 엄마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일요일 오후, 초겨울볕이 길게 놀이터 바닥을 덮고 있었다. 주영은 모처럼 아이와 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어색함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더 정확히 말해주는 것 같았다. 주영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주호가 놀이터 한쪽 구석에서 혼자 모래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또래보다 조용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영은 이제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성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꺼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잠시 뒤 주호가 걸어왔다. 평소보다 더 조용한 발걸음이었다. 주영은 아이가 다가오는 동안 말없이 기다렸다. 엄마, 나 아까 그네 줄 서 있었는데 어떤 형이 비켜, 느려 터졌네라고 했어. 주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겨 라고 말했을 것이다. 아니, 말하려고 입술이 움직이려는 찰나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 말을 꺼내기 전 마음속에서 작게 물었다. 나는 지금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을 듣고 있는 걸까? 주영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그 말 들었을 때 주호는 어떤 마음이었어? 주호는 눈을 깜빡였다. 엄마의 질문이 뜻밖이라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가 입을 열었다. 좀 창피했어. 나한테만 그런 말 한 것 같았어. 주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 옆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창피했구나. 주호야, 그런 말 들으면 누구라도 속상해. 엄마도 그래. 근데 그럴 때 그냥 참는 것보다 네 마음이 어땠는지 말해주는 것도 괜찮아.
엄마는 네 마음이 궁금해. 주호는 조용히 모래를 주먹으로 눌렀다. 그러고는 작게 말했다. 내가 느리게 행동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에 주영은 가만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야기해주는 게 훨씬 용감한 일이야. 아이의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게 웃었다. 그날 놀이터에서 주영은 알게 됐다. 완벽한 대답을 주는 엄마가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엄마로서 아이의 감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이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기 믿음의 시작을.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아이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중이야. 그리고 그건 아이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주영은 아이와 함께 자기 마음의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작은 말 한 줄이 한 사람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조언하는 엄마가 아니라 함께 듣는 엄마였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주영은 주호 책상 위에 놓인 그림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빨간 크레용으로 삐뚤삐뚤하게 그려진 아이 한 명, 그리고 그 아래에 조심스레 써내려간 글귀가 있었다. 엄마는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주영의 손이 멈췄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의 마음을 내려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주저앉아 한참을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지난주 학교에서 친구를 밀치고 교실을 뛰쳐나간 날 주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다음엔 그러면 안 돼?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건 사실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다시 생각하니 그 말은 주호의 마음이 아닌 주영 자신의 믿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불편한 감정은 아이도 삼켜야 한다. 그 믿음은 평소엔 의식되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아이의 행동은 여전히 마음으로 보기보다 사회적 기대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다시 알림장이 왔다. 이번엔 주호가 수업 중에 친구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건지 그저 혼잣말을 하며 책상을 툭 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또다시 정서 문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 주의력 부족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있었다. 그날 저녁, 주영은 조심스레 그 내용을 남편에게 전했다. 학교에서 또 연락 왔어. 주호가 수업 중에 친구 책상을 두드렸대.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쯤 됐으면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주영은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했다. 나도 걱정돼. 그런데 주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난 아직 몰라.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진짜 언제까지 네 방식만 고집할 거니?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서 결국 아이 상태 더 키우는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말. 그건 늘 주영을 자책하게 만들었던 단어였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받아들였다.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었다. 주영은 조용히 말했다.
난 아이의 감정을 혼내기보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병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아이의 진짜 상태를 알고 싶은 사람. 그날 밤 주영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셜록항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사님, 저는 또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했는데 결국 또 제가 무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잠시 후 황 박사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주영 씨, 지금 느끼는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감정은 언제든 혼란스럽지만 마음은 거기에 길을 내는 힘이에요. 그 말에 주영은 다시 주호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다. 난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게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내 마음이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믿음을 보지 못한 채 이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는 모든 시도는 결국 아이에게 진단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주영은 다이어리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부터 아이의 감정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함께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 셜록황의 상담 기록, 믿음의 작용. 김주영이 다시 상담실 문을 열었다. 이전보다 단단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기색이 배어 있었다. 그것은 확신 없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확신을 찾고자 다시 길을 묻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곧장 말을 꺼냈다. 박사님, 제가 아이를 믿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믿음이 흔들려요. 학교에선 계속 보고서가 오고 남편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고 어느 순간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또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황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주영 씨, 지금 주호를 진단의 언어로 설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그냥 제가 무너지면 아이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요. 무조건 나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황 박사는 그녀의 말 속에서 감정이 아닌 믿음을 들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오래 품어온 마음의 구조예요. 내가 버티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다 라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저요. 제가 만든 거예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지금 그 믿음을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아이를 지키려고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아이의 마음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제가 먼저 내 마음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 박사는 수첩을 펼쳐 이렇게 적었다. 믿음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다듬어가는 마음의 언어이다. 황 박사는 덧붙였다. 지금 주영 씨는 감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다시 보고 그 믿음으로 관계를 다시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아주 주체적인 태도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저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주영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내뱉은 말은 이랬다. 오늘도 회사에서 잘하셨나 봐. 그래서 애는 계속 저 모양이지? 예전 같았으면 주영은 조용히 물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고 상담실에서 들은 황 박사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입니다. 당신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회사에서는 내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 내 일이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없어. 집안일에 소홀했다면 미안하지만 그게 내 존재 전체를 부정해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 남편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봐야 집안에서 무능하면 똑같아. 애 문제도 해결 못하는 엄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척 그래. 주영은 이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무능한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엄마야. 병원 가는 건 나중 문제고 먼저 아이가 무슨 마음이었는지를 알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주호가 방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주영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주호야, 걱정하지 마. 엄만 네 마음이 궁금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편할 때 말해줘. 그날 밤 주영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지금 남편의 말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 훈련 중이다. 그의 말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기 위해.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을 다시 듣고 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난 완벽한 엄마는 못 되더라도 내 마음을 잃지 않은 엄마는 될 수 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야.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음 읽기의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